안녕하세요. 핫한 마케팅 이슈, 마케팅의 거인 마케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케팅의 이슈를 나눠보는 첫 번째 시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여러 마케팅 이슈를 빠르고 그리고 알차게 그리고 재미있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마케터이지만 여러분들과 이제는 다양한 소통 그리고 다양한 토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더 마케터로서 전문성을 가져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라이브입니다. 요즘 그 병 있잖아요. 그 병이 이렇게 창궐하다 보니까 우리가 라이브라는 이슈가 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라이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라이브 딱 했을 때 사실 저는 이렇게 2018년도에 이광수 배우가 나왔었던 라이브라는 드라마가 생각났었는데, 근데 오늘 이런 라이브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제는 라이브 트위치나 그리고 아프리카 TV 그리고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말 그대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곧장 상품 소개도 해주고 상품을 구매도 할 수 있게 연동되어 있는 새로운 커머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고 마케터들도 라이브 커머스라는 트렌드, 추세를 알고 있어야 상품을 새롭게 유통하고 이제는 마케팅을 하는 그런 채널로 차용을 해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이 마우스로 펜을 쓰는 게 익숙하진 않은데 한번 잘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라이브 커머스는 좀 제가 볼 때 예견되어 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시장의 추세들이 글적인 컨텐츠 그리고 사진, 이미지적인 컨텐츠에서 동영상적인 컨텐츠로 변화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시의성, 그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하는 라이브에 대한 동영상 플랫폼들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둘이라던가 그런 버디버디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아마 라이브 BJ 같은 거를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로 오면서 이제는 좀 오래된 플랫폼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아프리카 TV죠. 아프리카 TV.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트위치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들에서 라이브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규모가 온라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었어요. 글로벌 비디오 스트리밍 마켓. 그러니까 이제는 글로벌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마켓이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일단은 노스 아메리카가 가장 밑에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크고 이렇게 가장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고 저희 아시아가 이제는 초록색인 것 같은데 초록색도 이제 급격하게 커져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스트리밍 마켓이 좀 커져가고 있는 것들 볼 수 있고 사실 여기에 2020년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이 정도까지가 실질적인 데이터고 이 정도는 추정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고 또 이제는 자료는 아이미디어라는 곳에서 만들고 그리고 그래픽은 홍준현 미술기자님이 만드신 뉴스핌이라는 곳에서 이미지를 제공해준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추이라는 것인데요.
라이브 스트리밍,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2020년도에 팍 컸지만 2020년도부터 나왔던 것이 아니라 2017년도 정도부터 이제는 스멀스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90억 위안, 그리고 이제는 1330억 위안, 그리고 4338억 위안, 9610억 위안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600%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200% 그리고 100%도 성장 추세는 계속 많이 꺾였지만, 하지만 이제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이 규모가 1330억이 600% 이렇게 상승했으면 한 번에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200%가 증가하고, 그리고 100%가 증가해서 9,610억 위안이 이번 연도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규모는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그리고 이제는 뉴스원에서 유정민 기자님께서 써준 내용을 갖고 왔는데, 2022년 190조 온라인 쇼핑 무한 경쟁 너도 나도 꿈꾸는 한국판 아마존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 이제 한국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한국판 이커머스가 이제는 2005년에는 이게 얼마죠? 10억 원. 그러면 10억 원, 60억 원, 760억 원, 10조 6,760억 원이었다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2017년도에 78조 2200까지 억 원까지 이제 증가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계속 이커머스 시장이, 온라인 쇼핑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라는 초점도 있지만 커머스라는 초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아무래도 이커머스 기반의 이제 라이브라는 플랫폼을 얹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보여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급영이지 않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이브에 대한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고, 이커머스에 대한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이번 2020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든 것이 급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매장에 가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꺼려지니까 당연히 온라인으로 옮겨가니까 이제 사소한 물건까지도 이제는 온라인에서 구매하게 되는 이런 형태들이 생기고,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 심지어 사소한 물건을 넘어서 이제는 백화점 같은 데서만 사던 명품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게 이커머스, 오프라인으로 팔던 물건들이 다 이커머스로 넘어오기 시작하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백화점에서 파는 거와 같은 생동한 그런 경험을 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얹어진 게 라이브입니다.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몇 개 볼 건데요. 스포츠 조선에서 이미선 기자님께서 쓰신 4월 24일에 쓰신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집코코 늘자 라이브 커머스가 뜬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발음이 계속 이상하죠. 이게 편집이 없어서 아마 그대로 올라갈 건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집콕 늘자 라이브 커머스가 뜬다. 집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쇼핑한다. 좀 외국인 아닌데 이렇게 읽게 되네요. 한번 뉴스를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백화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커머스 시장에 하나둘씩 진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백화점인가 봅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엘롯데를 통해서 아울렛을 통해 상품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100 라이브를 한 차례씩, 하루에 한 차례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롯데 아울렛의 파주점에서 아디다스 창고 털기 편의 시청 수가 46,000뷰.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롯데 아울렛의 파주점이면 파주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이 파주점을 방문해서 아디다스 창고를 보고 이렇게 아디다스 물건들을 보고 이렇게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이제 장점은 내가 파주에 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내 물건을 보고 구매할 의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롯데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라이브 커머스가 소비자들이 상품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물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예능과 같은 재미 요소도 갖춰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가 이런 부분이 다르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홈쇼핑과 많이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홈쇼핑도 요즘에 많이 진화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도입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제는 TV를 보면서 뭔가 또 결국은 모바일로 기기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이런 라이브 커머스의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능이 가미된 거죠. 이제는 그 물건을 파는 쇼핑몰 아니면 이런 라이브 커머스의 형태가 그냥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이제 재미 요소, 어떤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거는 이제는 지나갔고, 우리가 정말 그 강화의 예능감을 강화해서 이제는 재미 요소로 우리들의 팬을 만들고 우리들의 상품을 사랑해주고 즐거워주고 함께 그런 기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의 물건까지 파는 일석이조 뭐 이런 느낌의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지난달 11일부터 네이버에 협업해 백화점 윈도우 라이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해외 패션 브랜드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네이버가 원래 스타일 윈도우가 있었죠. 스타일 윈도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옷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의 스타일 윈도우로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으로 옮겨 놓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런 걸 백화점 윈도우 라이브라는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좀 이따 더 깊게 다 넣어보려고 하는데, 나도 너도 라이브 커머스, 이게 뭐냐면 진짜 라이브 커머스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구나를 증명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나도 너도 다 라이브 커머스를 합니다. 대신 읽어주고 질문에 답해주고 유통과 라이브 커머스가 뜬다. 조선비즈에서 박용선 기자님이 6월 6일날 쓰신 기사인데 딱 보이죠? 11번가 그리고 팀원 등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 벌써 이제 11번가가 팀원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팀원은 팀원 셀렉트라는 앱을 쓴다고 하고, 그리고 11번가도 동영상 커머스로 전환을 선언하여서 상품 정보와 구매 후기 등을 고객이 상품 구매 시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상품 소개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라이브로 넘어가는 것도 넘어가는 건데, 일단 무조건 추세는 동영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영상으로 바뀌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거죠. 이런 추세를 읽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놓칠 수 없는 이제는 IT계 공룡 금융도 잠식을 하더니 이제는 이커머스도 원래 커머스의 강자죠, 네이버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까지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IT 조선에서 갖고 온 차연아 기자님의 기사인데, 이게 실제로 그 왼쪽부터 카카오톡 쇼핑하기 채널 내 톡딜 라이브, 그리고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등의 이제 서비스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배경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 모양이 보이고,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옷들을 설명해주고, 뭐 음식 같은 것도 한번 먹어주고, 이거 먹방을 하는 거죠. 먹방을 하는데, 먹방을 하면서 그 음식을 파는, 뭔가 이런 신개념, 뭔가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 IT 업계, 이게 3월달 기사인데,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 라이브 커머스 영상 기능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이버는 3월 중 모든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라이브 커머스 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라이브를 하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구점, 뭐 이렇게 수제 가구를 만드시는 분들이 자기 수제 가구를 만드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그 상품을 소개하는 거라던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예시들이 있길래, 와 진짜 어떻게 쇼핑몰에서까지 라이브를 하지, 진짜 신선한 충격이다.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기사에 실려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과 실시간 채팅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URL 공유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는 그래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그 제품의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은 이제는 작년부터 톡딜 라이브라는 것들을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연도에도 그 톡딜 라이브를 이제 출시했는지, 제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Z세대를 공략하려고, Z세대가 이제는 밀레니엄 세대 다음 세대잖아요. 밀레니엄 세대가 이제 X세대 다음 세대가 Y세대, 그러니까 Y세대가 다른 말로 하면 밀레니엄 세대 이렇게 되는데, 밀레니엄 세대가 85년생 정도부터 이제 95년생 정도까지를 말한다고 보통적으로 보고, 85년생 그 이전도 한 80년대생 초도 밀레니엄 세대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Z세대는 96년도부터 이제 96년 내지 97년도부터 그 이하 세대를 Z세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Z세대에게 물어봤을 때 라이프 스타일의 태도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글과 이미지보다 동영상 컨텐츠를 보는 게 더 편하다. 그러니까 우리랑 정말 다른 게, 또 저희 세대가 또 위세대 분들 이제는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이제는 맛집 같은 것들을 검색할 때 딱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같은 것들로 딱 검색해보고, 해시태그로 검색해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딱 보면서 이렇게 좀 검색을 이용한다? 좀 예전에는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맛집 찾으려면 네이버를 검색해서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블로그 후기 이런 것들 봤었는데, 이제 좀 밀레니엄 세대들은 인스타그램으로 검색해서 보는데, 또 Z세대는 다르다고 합니다. Z세대는 이제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해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봤다면, 10대들, Z세대들은 이제는 뭐 어떤 거 사용하는 법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랑 좀 차별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도 제가 지금 말했던 부분이죠. 비즈니스 와치라는 부분에서 갖고 온 이유미 기자님이 2020년 5월 3일 날 쓴 기사인데요. 이제는 아까 전에 현대백화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현대백화점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서 패션 브랜드 CC 컬렉션 봄 신상품을 온라인으로 소개했는데, 그 결과 40
그 결과 40분 동안 고객이 1만여 명 접속했고 2천만 원. 40분 동안 2천만 원 판 거예요. 40분 동안 2천만 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고 네이버 측은 이는 해당 지점에 입점한 영캐주얼 상품군을 10일간 평균 매출이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많이 나가는 거긴 해. 10일간 평균 매출이라고는 하니까요. 근데 이게 영캐주얼 상품군 전체가 10일 동안, 그러니까 10일이라는 숫자는 좀 짧은 거긴 한데 영캐주얼 상품군 전체가 10일 동안 파는 거니까 CC 컬렉트 봄 신상품만 한정된 30분 동안 팔린 걸로 따지면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이렇게 좀 라이브로 파는 게 진짜 어마무시하다 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카카오톡도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톡딜 라이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국내 기업인 뭐 팀원, 뭐 11번가, 뭐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만 이런 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온라인 장터가 열린다.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똑같이 페이스북 거잖아요. 이제는 바이라인 네트워크에서 엄지용 기자님이 2020년 5월 22일 날 써주신 기자인데,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페이스북 CEO잖아요. 근데 19일 날, 현지 시각 19일 날에 그 페이스북 샵라는 걸 열어서 이제는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곧장 이제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팔 수도 있게 한다. 이제 무료도 팔 수 있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이버도 그게 있는데, 수수료가 있는데, 네이버도 엄청 싼데 수수료가 있죠. 근데 이제는 통해 무료로 페이스북과 온라인 상점을 만들 수 있다. 무료로 만들 수 있다. 또 파는 수수료랑 만드는 것도 다를 수 있으니까 무료로 만들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서로 다른 디자인의 온라인 상점을 꾸밀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라이브를 하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걸 만드는 건 아닌데,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섀도우형 라이브를 많이 하잖아요. 10대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20대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데, 인스타그램 하면서 이제는 라이브에 친숙한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라이브에 많은 그것들을 하는 쇼핑몰이 이제는 플랫폼이 이제 쇼핑몰까지 런칭을 하니까 라이브 커머스와 비슷한 거죠. 근데 얘네들도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광고 보면 주요 제품 다 살펴본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커머스랑 직접적인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광고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광고를 보는 그 창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광고를 보다가 그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고 싶어지면 랜딩 페이지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한 단계 넘는 과정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간략화되는 거, 간편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유튜브, 구글 같은 데 카드가 등록돼 있으면 또 간편하게 결제가 될 거고, 그리고 간편하게 이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차원에서는 자기 밖에 플랫폼은 나가지 않게 이탈률을 줄어들게 만드는 요소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6월 10일 날 발표를 해서 이제는 그런 기능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라이브의 마케팅,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라이브 마케팅이 정말 다양하고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장점 한번 얘기해 보면, 간접 체험이라는 부분이 정말 큰 것 같은데, 간접 체험을 한다는 부분이 내가 매장에 갈 수 없잖아요. 그 병 때문에. 그리고 그 병이 아니더라도 뭐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있는 어떤 명품을 사야 돼요. 그럼 좀 부담스럽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라이브를 통해서 그 제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만나보고 내가 궁금한 포인트들을 그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잘 적혀 있어도 내가 궁금한 부분들은 꼭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또 이제 소통이 된다. 이제 간접 체험을 디테일하게 하려면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
그 뒷부분, 그 세세한 부분, 거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진행하시는 진행자분들이 읽고 소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진행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이 물건을 팔고 있구나, 나랑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 이거는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그런 것들과 비슷한 건데, 내가 멀리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물건들을 어, 살 수 있고,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매장에 있어서, 원래는 이제 이런 매장들은 그 지역 기반 마케팅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프랜차이즈면 좀 상관이 없는데, 프랜차이즈여도 상관이 있죠. 그래도 덜 상관이 있는데, 이제 지역 기반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런 브랜드들은 이제 그 브랜드 지역 기반의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 대행사에 있으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 지역 플러스 키워드를 연관시켜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잠재 고객, 뭐 타겟 고객들이 한정적으로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는 매출의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의 매출의 한계선을 없애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을 잘못 넣었네요. 뒤에 내용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휘발성 컨텐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휘발성 컨텐츠 이런 것들이 2018년도에 한번 이슈가 되어서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휘발성 컨텐츠와 유사한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순간 그때만 볼 수 있는 영상들인 게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통이나 간접 체험에 대한 부분들로 라이브 커머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휘발성 컨텐츠가 관심받는 이유가 라이브 커머스가 관심받는 이유와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도비 다이얼로그라는 데에서 갖고 온 칼럼인데요. 브랜드가 휘발성 컨텐츠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게이지먼트가 높다는 건데요. 인게이지먼트가 이제 참여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컨텐츠가 사라지기 전에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냅챗, 인스타그램 같은 스토리를 습관적으로 보게 되고, 페이스북 등의 뉴스피드 이제는 페이스북들 이런 것들 활용해서 낮추고 스토리를 더 많이 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스토리는 흑역사가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온라인상의 흑역사가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좀 더 뭔가 꾸미지 않고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컨텐츠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진정성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또 스토리를 소비하게 되고, 그리고 좀 그 뭔가 시의성, 이 순간에 이 이슈들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흐름들을 편승하고 싶은 욕구들이 이제는 그런 라이브 컨텐츠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 더 많은 좋은 정보들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발음도 어눌하고 말 실수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하고 연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마케팅에 대한 좋은 이슈를 얻어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핫한 마케팅 이슈와 그리고 주간의 마케팅들의 여러 다양한 뉴스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주간 마케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